선거판은 진흙탕이라고들 한다. 불법 선거자금, 공천 헌금 등 어마어마한 돈이 불법으로 오고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뚜둥, 돈 없는 선거판을 만들겠다 늘 외치며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이 있다고? 바로 강지원 변호사. 그는 누구인가? 2002년 검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청소년 인권 변호사로 변신했고 장애인재단 공동대표, 자살 예방 대책 추진위원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쳤다. 특히 깨끗한 선거에 관심이 많아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의 뜻을 가진 매니페스토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동키호테 강지원의 갑작스런 출마 선언의 이유가 궁금해. 제3세력으로 등장한 대선 후보 강지원 변호사를 만나보자. 네, 이번엔 대선 후보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하신 강지원 변호사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검사 출신이고 사법고시 수석학교 가셨잖아요. 그런데 학사를 보니까 서울대 정치학과입니다. 네. 원래 정치를 하실 꿈을 갖고 학교를 들어간 거네요. 처음에 정치학과 갈 때는 네. 야, 내가 정치학과에 가면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막상 들어가놓고 보니까 맨날 데모만 해야 되고요. 네. 경찰이 잡으러 온다고 그러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절에 갔었는데 네. 느닷없이 고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느닷없이? 네, 느닷없이. 네. 뭐 동네 사람들이 다들 남자가 네. 뭐 사자를 붙여야 된다. 뭐 이런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쏘가 넘어가가지고 이 적성에도 맞지 않는 법적인 노선을 했죠.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된 후에도 저는 계속 청소년들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만 골라서 다니고요. 네. 제 인사이동은 제가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고시 공부를 했고 이게 수석이에요. 그냥 합격도 아니고. 이거 뭐 그럼 서울법대, 뭐 고대법대, 이게 뭐 다른 법대생들은 뭐하라? 이거 뭐 어디 바보 만든 겁니까? 정치학과 출신이 사법고시 수석 합격. 거기다가 행정고시는 그냥 아예 학교 다니실 때 합격해버리고. 예, 졸업하면서, 예. 행시만 하셔도 되는데 뭘 또 사법고시까지 막.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우리 사회는 네. 뭔가 남자가 사자를 붙여야 한다, 그래야 뭐 출세해야 한다, 이런 사고가 꽉 차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청소년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네. 정말 저같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자기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해야 행복한 것이지. 네. 동네 사람들, 그 사회에서 뭐 하면 어떻다더라 이런 소리 듣고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좀 고통받고 있습니까? 대학교라는 거 그거 꼭 가야 됩니까? 자기 적성에 맞지 않으면 안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찍 자기 적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수많은 우리나라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청소년 실업 문제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걷지 마라. 전철을 밟지 마세요. 일찍부터 자신의 길을 찾는데, 박주성 선수, 김연아 선수가 다 그런 이들이다. 네. 딴 거 보지 말고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얻을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공교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대학 적을 두고, 대학은 뭐 어떻게든 제가 알기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세계적인 스타가 될 때, 네. 축구 선수가 될 때 무슨 대학교에서 가르쳐 줬습니까? 네, 그건 아니죠. 그럼요. 다 10대 전부터 축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벌주의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저도 오늘 이거 막 그 고3, 고2 막 이렇게 둔 부모들 예. 박수 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것 같은데요. 꼭 대학 가야 됩니까, 진짜? 대학 가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합니까? 사법고시 합격할 때 대학에서 했습니까? 혼자 하셨죠? 혼자 했습니다. 절에 가서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느닷없이 절에 가서 한 거지. 예. 무슨 뭐 대학 가서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대학교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정말 지금 청년 실업 문제니 뭐니 모든 것들이 뿌리가 바로 그 교육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70%, 80%가 대학을 가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대학교 요리학과에 가서 하루에 2~3시간씩 공부하고 이론 공부만 해가지고 세계적인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까? 천만에 아닙니다.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무슨 호텔에 주방에 취직해서 하루에 8시간씩 150만 원씩 받아가면서 꼬박꼬박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4년 동안 요리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지고 볶는 거죠. 그거 했다고 보십시오. 그래야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이걸 확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검사 생활을 젊은 시절 다 보내셨잖아요. 네. 근데 뒤늦게 이게 내 직업이 아니다. 어떻게 느끼신 거예요? 검사가 어떤 직업이길래 내가 이게 아니다라고. 검사가 처음 될 때부터 네.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예. 왜냐하면 네, 검사라고 하는 거는 자꾸
우선 예를 든다면 사사건건 뭐라 그럴까요? 의심이 좀 많아야 됩니다. 아, 의심. 네. 믿으면 안 되죠. 네. 훔쳤냐, 안 훔쳤냐? 저 안 훔쳤는데요. 아, 그래요? 안 훔쳤습니다. 안녕히 이러면 가세요. 검사가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그건 훔쳤냐, 검사가 안 안 된다. 훔쳤냐? 훔쳤습니다. 네. 왜 훔쳤냐? 배가 고파서 훔쳤습니다. 네. 불쌍하거나 집에 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안 되죠.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많이 풀어주셨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다라고 하다가 네. 비행 청소년 전담 검사가 맨 처음이 됐어요. 네. 그때 이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정말 이 아이들하고 상담하고 지도하는 것이 나에게 딱이다. 그래서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청소년 선도를 할 수 있는 자리만 제가 골라서 다녔습니다. 그 좋은 요직들 출세하는 자리들 다 사용하고 저는 이제 그 길로만 간 거죠. 그러니까 검사의 본연의 임무에 아주 충실하지 못했군요. 뭐 그렇게 표현하셔도 좋은데 네. 저는 검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 선도 사업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구속 기소시키고 막 이러는 거에는 잘 못하셨네요. 재주가 별로 없어요. 네, 거기에 대한 그러셨군요. 우리나라 검사가 다 우리 변호사님 같으시면은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반만 그랬으면 좋겠어. 반만 솔직히 한 얘기. 근데 아까 화가 나셨다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왜 갑자기 대선에 제가 볼 때 되게 겸손한 분이신 줄 아는데 대통령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가 교만하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서기 좋아하시고 좀 어떻게 보면은 권력 욕이 있어야 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 되게 겸손하신 분으로 그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은. 놀랬다니까요. 예. 본인도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예. 한 이틀 만에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냥 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 네. 제 자신도 놀랄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도 놀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놀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왜요? 왜 화가 났어요? 교육 때문에? 제가요. 사실은 7년 동안 매니페스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정책 중심 선거를 하자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제 2006년에 이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하자는 운동이 들어왔어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같이 저렇게 이 고리타문한 정치하는 나라도 네. 2003년에 가나카와 현에서 스자와 현재사라는 사람이 나는 이제 매니페스토 선거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정책 공약을 쫙 만들어서 얘기하고 당당히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도입을 해서 그때부터 7년 동안을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흙탕 그대로고 선거 때만 되면 또 욕설, 욕지거리, 비방, 무슨 돈 선거, 조직 선거, 지역 감정 충동질하고 다니는 선거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사실은 지난 6월 초에 저의 그 대담집이 한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어떤 한 원로 분께서 보시고 네. 어느 분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저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이 딱 저를 쳤습니다. 네. 그 책에 보면요, 나 정치 절대로 안 한다고 써 있습니다. 네. 6월 초에 나온 책에도 그러니까 정치하실 분이 아니죠, 제가 봐도. 그렇게 네.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딱 말씀하시기를 맞다. 당신 정치의 적성에 안 맞는 것 맞다. 당파 싸움하고 부패하고 이거 안 맞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만일 당신이 대통령 같은 걸 한다면 네. 정말 적성에 맞게 잘할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정말 사심이 있냐, 욕심이 있냐, 무슨 여기저기 다 고루 배려해가면서 잘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얘기가 저희 뇌리를 딱 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적성 교육에, 적성 찾기 교육에 전도사가 지도를 해왔거든요. 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젊은이들이 다들 자기 적성을 찾아서 이렇게 해온 삶인데, 네. 그래서 저는 제 적성을 찾는다고 생각해서 정치를 안 해온 겁니다. 30년 동안 정치권에서 유혹은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검찰총장 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다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만일에 대통령 같은 걸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왜 못하느냐? 그게 바로 이 진흙탕이라고 하는 정치권을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밤새 입을 끌어안고서 고민을 했죠. 이불을 끌어안고. 네. 네. 도대체 이 흙탕물 같은 정치판을 뚫고 나갈 방법이 없는가? 네. 만일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이 뭔지 그 싸움박질의 우두머리 노릇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이 상생과 평화의 길을 놓을 수 있는 일, 그건 제가 정말 기똥차게 잘할 수 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진흙탕을 이제 뚫고 갈 수 있는 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뭔가 방향을
잡았으니까 확신해서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라는 겁니다. 아, 저는 이 앞으로 정치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를 고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남은 볼 때- 욕지거리 안 할 거고요. 예. 돈선거 안 할 겁니다. 네. 조직선거 안 할 겁니다. 네. 지역감정 선동하는 선거 안 할 겁니다. 조직도 없잖아요. 안 만들 만들지도 겁니다. 않을 거죠. 정당도 안 만들 겁니다. 아, 안철수 원장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왜 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가 네. 근본적으로 정치 공학적인 사고라는 것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전에 국회의원 했다는 분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도 찾아오고 같이 하자.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앉았다 하면 정치 공학적 얘기합니다. 누구하고 누가 붙으면 어떡하고 누가 들어가면 어떡하고 앉으면 그 얘기예요. 네. 더군다나 요새 여론조사라고 나오는데요. 네. 이 여론조사에 답변하신 분들이 뭘 보고 답변하신 겁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한 여론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냥 커피 뽑을 때 무슨 블랙 먹을까 요 정도 생각하고 그 정도죠.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의 정책이 과연 무엇이고 전혀 모르죠.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전화로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여론조사는 결국 언론에서도 정책 중심 선거를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걸 경마식 보도라고 그러죠. 네. 저 경마장에 가면 망아지들이 왔다 갔다 뜁니다. 네. 그런 식의 보도 이외에 무엇이냐는 겁니다. 거의 인기 투표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게 다 이미지 선거죠. 네. 바람 선거 같은 겁니다. 아, 이런- 정책 선거를 해보겠다. 네. 뭐 안철수 원장하고 상관없다. 전혀.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예. 저는 무슨 뭐 어떤 정당하고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떨어질 게 분명하신데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치 공학적인 아, 사고입니다. 그렇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아.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에 보십시오. 예. 제가 거지것대로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욕설 한마디 하지 않고 네. 돈질하지 아니하고 네. 지금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포럼인지 무슨 협회인지 해가지고 가입 원서들이 수도 없이 지금 이 팔도 강사를 돌아다닙니다. 네. 그거 다 불법 편법 조직 선거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오로지 정책을 내놓을 텐데 네. 우리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깜짝깜짝 놀라실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겁니다. 일부 네.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만일 이것이 네. 전달만 되면 네.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정책 보고 뽑겠죠. 찍는 네. 유권자가 훌륭하신 아까 분입니까? 그것만 얼굴 보고 얘기 찍어주는 들어도 사람이 좋겠는데 훌륭합니다. 대학을 왜 가야 되냐고. 네. 그거 한마디에 가슴이 뻥 뚫리는데. 그럼 저는 제 대표적인 공약이 그겁니다. 대학을 왜 가야 되냐 도대체. 자기 적성에 맞는 친구들은 대학을 가세요. 예를 들면 학문 연구에 네. 필요한 적성이 맞다든가 네. 특별한 사람들만 가면 되죠. 뭐 특별하다는 표현도 좀 이상한 오해 아, 좀 소리가 이상하니까 공부를 원하는 사람만 가면 되죠. 공부에 적성이 맞는 사람. 그렇지. 공부에 적성이 맞는 아, 사람. 네. 정확히. 그 사람 가면 되는데 네.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요리사가 되고 싶다, 내가 기술자가 되고 싶다. 독일 같은 나라는요 대학 진학률이 30% 40%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곱백입니다. 80%. 네, 70% 80%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싹둑 반토막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잘나고 똑똑한 애들이 대학 가고 못난 애들이 대학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가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 적성에 따라서 일찍 취업해서 자기를 찾아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아주 격려를 해주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네. 아, 참 감동적인데요. 고맙습니다. 감동적인데, 야, 이게 어떻게 참 그게 표로 연결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참 어떻게 하면 고민을 좀 해야 돼. 정치공학적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정치공학인 거죠. 저는 저희가 네. 순수하게 매니페스토 방식으로 선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 계획에 관해서 제가 이 시점에서 이 나라에 가장 크게 던지고 싶은 이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 초당적 화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초당적 네. 화합 정부. 이거는 그동안에 어떤 정치학자들도 내놓지 아니한 아이디어입니다. 초당적 화합 정부. 네. 예를 아. 들면 대통령이 당적이 없어야 합니다. 네. 또는 정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완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무소속으로 정당 없이 출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에 제가 당선돼서 무소속 초당적 대통령이 되면 저는 당평 정책을 쓸 것이고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제왕적 대통령 아닙니까? 네.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이 어떤 특정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당이라고 그럽니다. 여당. 그 다음에 반대하는 당을 야당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당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야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여야의 허구한 날 싸움박질하는 게 싹 없어져 버립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예산을 한번 제때 통과하신 적이 있습니까? 싸움박질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만일에 대통령이 중립적 입장에서, 초당적 입장에서 1당, 2당, 3당을 고루고루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정협의라는 것도 왜 여당하고만 합니까? 야당하고도 당정협의를 하고 대통령이 법안에 통과시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야당 국회의원들 직접 전화도 하고 만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구절절 오르신 얘기만 맞습니까? 하시네. 고맙습니다. 정확히 오르신 얘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모르겠어요. 정당 정치가 뭔지 전 잘 예. 학교 다닐 때 정치학 여기가 정치학 전공이잖아요. 그죠? 예. 공당 정치 이런 예. 거 예. 알지만 예. 정치학 전공하신 분이 예. 그것도 정치학 석사인가 박사까지 하신 분이 박사. 석사 과정까지 과정까지 하신 분이 예. 이렇게 정당 정치를 무시하는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네.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좀 오해하신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정당 정치를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당, 2당, 3당 정당이 다 존재하라 이겁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박질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대통령만 당적을 초월해서 여러 1당, 2당, 3당을 고루 상대해서 어떤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초당적으로 머리를 감싸고 일하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제가 고맙습니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저기 존경하고 아름다우신 부인 이야기. 네. 아니 장관직 월급 받고 계시는 분을 이렇게 내보내도 됩니까 이거? 아니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되실 때 또 변호사 그 무슨 대표직하고 뭐 다 그만두셨죠. 네, 대법관 되실 야 대법관 이거 될 뭐 때. 부부가 너무 이 나라에 뛰어나시니까 한 분이 공무원에 있으면 다 사직이 내려놓고 또 한 분이 대선 출마하시니까 장관직하고 다 내려놓고 저희 김영란 대법관께서 뭐 화 좀 안 냅니까? 화 많이 냈죠? 화 많이 냈죠. 네. 왜 쓸데없는 짓 하냐? 네, 쓸데없는. 부부 싸움은 일어났고. 그대로 표현하셨,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이 흙탕물에 들어가느냐 말이죠. 네. 하긴 우리나라 국민치고 네. 정치판에 들어가는 거 흙탕물이라고 말리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안 말리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말려요. 말리는 사람이 네.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설득을 좀 했죠. 부인이 너무 저의 진정성을. 아름다우세요. 저기 나옵니다. 젊었을 때 모습이요. 너무 아름답고 순수하세요. 고맙습니다. 결혼 정말 잘하셨어요. 네. 네, 칭찬해 그렇죠. 주셨는데. 진짜로. 그렇게 욕을 먹고도 나가겠다고 하니까, 네. 그럼 내가 국민권익위원장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네. 해서 그만둔 왜냐면 이제 겁니까?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네. 만일 남편이 출마를 하면 네. 이제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한 당사자가 정부에 있으면 오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건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네. 결단을 한 건데 네. 저는 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 여러분들에게 임기직이거든요. 아니, 그걸 네. 중대 사퇴하게 돼서 저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이 아내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죠. 네. 하여튼 아름답고 대단하고, 김영란 대법관의 40대 때 대법관이 됐는데, 네. 그 인상에서요. 충분히 대고도 남으실 순수함과 양심이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모친상을 당하셨을 때도 생방송 계속 진행하셨다고 하고 예. 얼마 전에 황상민 연세대 교수가 부친상 당했는데 캐논 안마에 그냥 나왔어요. 오전에 그랬군요. 부친상 당했는데 아, 제가 네. 그걸 나중에 알고요. 네. 눈물이 나와가지고 예. 너무너무 감사해서 야, 진짜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던데 그 라디오 그 회사에서도 엄청 고마워하셨겠네. 예. 자, 정체성 뭐 하고 시간이 없어요 이제. 네. 해주고 싶은 말씀. 네. 저는 못한 말 지금까지 못한 저는 말씀 하세요. 이 초당적 화합 정부라는 이 네. 새 개념을 네. 저는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임자는 저라고 생각하는데 네. 만일 다른 분들도 당선되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선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으로 내놓으세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 나라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더 좋아진다. 그리고 그래도 가장 적임자는 이런 사실을 주장하는 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순수해지는 듯한 아이고, 느낌.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네. 끝까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갑니다. 중간에 왜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의 가장 출마 목적이 뭐냐면 이 나라의 정책 중심 선거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저는 모범을 보여야 네. 됩니다. 그 접수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한 번 더 모시죠. 네. 네,
남북 관계라든가 교육 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한번. 오늘은 이제 정책에 해봤습니다. 관해서 한마디 네, 안 오늘은 좀 해주셔서 큰 왁구에 너무너무 대해서. 이제 섭섭한데요. 네. 정책에 관해서 그렇지. 말씀을 오늘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이제 매니페스토 정책에 대해서. 네. 네. 오늘 제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기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진 놈들에게 네, 기어이 당신을 뺏기고야 말았네. 원통하도다. 사람 살리시오. 사람 죽이는 것 구경만 하지 말고 사람 좀 살리시오. 밤 깊도록 목 터져라 소리 질렀네. 네, 인혁당 사형수 우홍선 씨의 부인 강순희 씨가 일기장에 쓴 시입니다. 죄 없는 사람 죽는데 구경만 한 법조인들, 우리들 일부 책임도 느낍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